자, 다항식 px에 대해서 px를 통째로 제곱한 놈이 저놈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일단은 이거는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사실 없어요. 일단 그냥 적어놓고 봅시다. 식을 적으면 px를 통째로 제곱시켜 놓은 놈이 제로 나눠 떨어진다고? 일단은 그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 그럼 몫이 뭐가 있을 텐데 나머지는 없겠지. 그러니까 나눠 떨어진다고 적어놨겠죠?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럼 일단 이런 꼴일 텐데 px를 제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 좋아요. 일단은 2차 식으로 나누면 분명히 나머지는 1차식 이하일 거예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요구한 건 px를 제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할까? px 제곱이 저놈으로 떨어진다. 그럼 저놈의 제곱을 들고 있다. 야, 이거 아무리 봐도 그래, 이거 0인데? 일단은 이거 내가 논리로만 설명을 할게요. 논리로만 설명을 하면 px가 다항식이지, 그죠? 그럼 걔를 제곱한 놈이 얘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뭔가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그게 7이라는 놈을 인수로 가진다고 칩시다. 만약에 뭐 여기에 뭐 동그라미 뭐가 있겠지? 요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뭔가를 제곱한 놈이 7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나 세모가 다 자연수로 치자. 그죠? 그러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네모라는 놈을 제곱했을 때 그 놈이 7을 인수로 가지려면 얘는 7을 2개 이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모란 놈은 애초에 7을 갖고 있었던 거야. 7 플러스 뭐 A 플러스 뭐 B 이런 식이었다고 치면 이런 놈이어야 얘를 제곱했을 때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애초에 7이 없었다면 여기도 7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놈에 7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px에 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걸 제곱했을 때도 얘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px 자체가 얘를 이미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따라서 px를 예로 넣으면 당연히 나머지는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얘기가 조금 어렵죠? 그지? 그래서 뭐 계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한 건데, 얘를 만약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수식으로 내가 만약에 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 수가 있긴 합니다. 잘 봐요. 얘들아, 이거 항등식이지. 그럼 내가 또 한 번 식을 적을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px를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뭐 q-x라고 칩시다. 얘는 또 다른 몫이 있을 테니까. 그죠? 플러스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맞잖아. 지금 문제에서 하윤아, 정신 차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이걸 구하라고 한 거지.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항상 어떻게 풀었니? 얘를 죽일 수 있는 두 개의 x값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가령 뭐 얘가 1하고 2 넣었을 때 0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P1하고 P2가 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풀었었죠. 기억납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얘가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지. 이거 플러스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죠? 맞아요.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 식은 항등식인 거 인정하죠. 잘 봐.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비슷한 문제를 내가 예를 좀 들어줄까? 자, 복습을 하고 갑시다. 너희들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라는 식이었다 치자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P1은 3이고요. P2는 막 4 이런 식으로 주어준단 말이야.
이 문제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는가? 여기다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1에 x-2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이게 항등식이죠? 그럼 x에다 1을 한번 넣어요. 1을 한번 넣으면은 p1은 a 플러스 b가 나와가지고 그 값이 지금 3이고요. p2는 x에다 2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됐었죠. 2a 플러스 b가 돼가지고 얘가 막 4가 돼가지고 연립해가지고 ab를 구하고 막 이렇게 했었지? 맞아요. 사실은 이 방법을 참 쓰고 싶어야 된다고. 쓰고 싶은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 얘가 애초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따위 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잖아. 이런 값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런 방법이 없어. 야, 우리가 사실은 여기다 집어넣는 두 개의 값이 사실은 뭐였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두 개의 값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이라는 놈이 0이 되는 두 개의 x값이 사실 있죠? 이거 허근인 거 보입니까? 그죠? 항등식은 x에다가 자, 좋아. 그 두 개의 허근을 내가 직접 근해 공식으로 구하진 않고요. 알파랑 베타라고 그냥 적을게. 콜? 그러면 잘 봐. 알파는 여기다 넣었을 때 0이 나오겠죠? 이 식에다 넣었을 때. 그지? 그럼 내가 이게 항등식이니까 이 식에다가 알파를 한번 넣어볼게요. x의 알파를 넣으면 좌변은 p의 알파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제로가 됩니다. 돼요? 맞잖아. 왜?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근의 의미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에 따라서 P알파가 제로가 나온다고. P알파 값이 제로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베타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P베타도 제로가 나와요. 요 두 개의 식이 등장을 하죠. 그지? 그럼 난 여기다 이 식에다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X에다 한 번은 알파를 넣고 한 번은 베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알파를 넣어봐요. P알파, 좌변은 P알파. 여기다 알파 넣어. 그럼 이게 제로 나오죠? 그지? 우변은 는 A의 알파 플러스 B라고 딱 식이 적히지? 그리고 베타를 또 넣었어요. 그럼 P베타는 A의 베타 플러스 B라고 적히죠? 맞습니까? 이게 둘 다 뭐가 나와야 돼? 얘도 제로, 얘도 제로여야 돼요. 왜? 얘들이 제로니까. 맞죠? 그럼 난 얘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연립해요? 어떻게 연립할까? 위에 식에서 R식을 빼요. 그럼 뭐가 돼요? 그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인 상태에서 A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이 등장하죠? 야, 그럼 얘가 0이 아니잖아. 두 식이 지금 두 근이 다르잖아. 너희들 이거 구해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죠?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가 0이 아니에요. 따라서 A 값이 0이 나오고요. A가 0이면 B도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A도 0, B도 0이 나오니까 따라서 나머지가 그냥 제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사실은 풀이에요. 그런데 요 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얘가 제곱한 놈이 얘를 들고 있으면 원래 놈도 얘를 애초에 들고 있었을 것이다. 인수로서. 알겠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넘어갑시다.